Special Committee on Indochina. Meg read a part of one. Yeah, I think this might be from your round study. Whoa! 연기 좋다. 액션 영화잖아. I like that. More than you know. Not that much. 장점을 끝났어. 문제는 창궐 2부 시작합니다. 수많은 단점 중에서도 in this room.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This motherfucker reserved only for the gods of men. 좀비물이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이 영화가 도무지 좀비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무리수를 두시려? 부산행 같은 경우에 좀비에게 물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우리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28일호에서 봤던 바이러스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드워 Z에서는 이걸 이렇게 알려줬죠. Here comes the number 12 train. 1, 3, 8, 12. 냉정하게 말해서 누가 괴물에게 물린 다음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괴물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그렇지만 이건 영화적인 허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이런가 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만들어서 관객에게 설명한 설정은 If someone gets infected, you've got between 10 and 20 seconds to kill them. Your brother or your sister or your oldest friend. It makes no difference. 절대로 대가리가 깨져도 지키는 게 내 신조다. 뚝배기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Wait. 이걸 지적하는 것도 웃긴 게 자기 입으로 떠들었으면 지켜야죠. 이 당연한 거잖아요. Yeah, but he's a pervert, dude. 내가 씨발 영화 리뷰하면서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킵시다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 영화는 처음 설정을 설명해주는 장면부터 안 봤으면 나도 뭔가 이상합니다. 총각이 걸리기도 하고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촌각에서 반나절이요? 반나절이라 함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여름에는 5시간 정도고 겨울에는 4시간 정도라는 건데요. 누구는 물린 지 10초 만에 좀비가 되고 누구는 5시간이 지나서 좀비가 된다라. 물렸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놈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죠. 이것도 사실 대단히 애매한 설정인데 피가 심장으로 돌기 전에 절단하면 감염을 막을 수도 있어. 네? What? What are you saying? 아니 그럼 피가 심장으로 가면 온몸으로 퍼지면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고 싶어도 총각이 걸리기도 하고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지만 피가 심장으로 돌기 전에 절단하면 감염을 막을 수도 있어. 아 잠깐.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피가 심장까지 가는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설정과 피가 심장으로 돌기 전에 절단하면 감염을 막을 수도 있어. 이 설명부터 총각이 걸리기도 하고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미 충돌입니다. Your blood pressure, Mr. Jameson. Your wife told me to tell you to watch the anger. 아니 무슨 살다 설정을 설명해놓고 그걸 나중에 깨는 영화는 여러 편 봤지만 Nothing. Niles. 비수식은 아직이란 말이오. 그동안 공들여 찌는 기우제만도 수차례. 야, 이 씨발 가뭄이라며.
설정을 설명하면서부터 어긋나는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입니다. 아니 뭐 씨발 프론티어 정신이야 뭐야? 뭐 만들기도 전에 파괴한다 이건가?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좀비 영화 최초로 좀비 바이러스가 에이즈 마냥 잠복기가 있는 영화다. Time to take your pill. 아니면 물려서 얼마 만에 좀비가 되는지는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 뭐 소양이는 반나절이 걸리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 뭐 태음이는 존나 빨리 되고 이런 얘기는 허준이 나와서 동의보감 쓰면서 얘기해도 믿음이 안 가겠는데요? 추호의 의심도 없사옵니다. 도화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기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될 팔자는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What have you got? Almost there. 이 영화는 그 애매한 설정조차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Something tripped my fly-by-wire. 내가 언제? 서지혜 씨가 연기하는 후궁은 자정 정도의 시간에 좀비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수라상을 받고 있는 시간에 좀비로 변하죠. 이미 최소 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좀비에게 물린 왕은 아침에 물렸는데 그날 밤 지나고 옥체가 상하셨는데 전하께서 청사도를 접근할 수 있으실지. 다음날 낮 지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밤이 돼서야 좀비가 됩니다. 손을 물렸는데 그 피가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심장으로 간다면 그건 냉동인간이거나 장기 수면 중인 우주인 아닌가요? 이 영화의 악역인 김자준이 몰래 궁 안에 숨겨놓은 좀비들은 물렸느냐? 예, 안 보이는데. 끼케야 3명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얘네들을 풀어놓았더니 시 한 수 읊는 시간 동안 山昏月未明木落双出江何处夜归人 좀비가 수백 마리로 불어납니다. 도대체 얘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좀비 전형 수시 합격자들인가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좀비랑 잘 맞나? MBTI 검사를 했더니 좀비가 떴나? 총각이 걸리기도 하고 반나절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는 뭐가 예외가 없어. 온통 예외구만. 그리고 전 이 설정을 보고 정말 충격 먹었는데 야기들은 햇빛을 견디지 못해 밤에만 움직입니다. 에? 그건 뱀파이어잖아요. 심지어 이 좀비들은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지글지글 타들어가는데요. 뱀파이어 맞네요. 뱀파이어들이 햇빛을 받으면 타들어가는 이유는 얘네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It's as simple as that. 근데 이 좀비들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란 말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햇빛을 받으면 살이 타들어가다니 뭐 이런 근본 없는 설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것조차 제대로 안 지킵니다. Something tripped my fly-by-wire. 얘는 왜 안 타는 거죠? 햇빛 직방으로 받고 있잖아요. 무슨 설정을 허언증 갤러리에서 갖고 왔나요? 너무 막 던지신다. 또 하나 이 영화를 좀비물로 보기 힘든 이유는 좀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야귀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에서 배 타고 들어왔다고 하고는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목을 베어야 한답니다. 그게 끝입니다.
너무 막 던지신다. 에? 28일 후에 등장하는 좀비 바이러스의 이름은 Infected with what? 분노 바이러스입니다. Rage. 인간의 분노만을 학습한 동물에게서 만들어졌죠. 실체가 없는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전염력을 갖는지, 인간을 얼마나 동물처럼 만들어 놓는지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taying alive is as good as it gets. 지금 당장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투를 보면 Because I found something much bigger than just myself. 이게 얼마나 훌륭한 상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좀비의 발생 원인은 그 시대의 사회가 혹은 대중이 우리가 작전 걸어서 억지로 살려낸 그 유선 말려요. 어떤 것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좀비들은 방사능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런 설정 하나하나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장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취향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장르가 살아남는 이유는 그게 현대사회의 무언가를 상징하거나 현대인들의 공통된 정서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Yes, I did in fact survive on a deserted planet by farming in my own shit.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상징이 있죠? 뭐라는 것이냐? 바이러스도 역시 물 건너온 독일제가 짱이라는 겁니까? 전혀 근본도 없고 이게 뭐유 이게? 재물포에 야기들이 막 사방에 막 득식을 하다니까 막 물고 뜯고 피를 빨아 그 야기라는 것들이. 설정은 미친놈 미친년 사이좋게 널뛰듯이 지 마음대로 이따위로 찍어 갈기니까 좀비 영화 매니아의 눈에는 장르를 우습게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이고,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 일반 관객 눈에는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설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머리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장르물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영화 자체의 재미를 심각하게 좀먹는 존재가 있는데 She has the virus. She's infected. 바로 현빈과 내시의 조합입니다. 그런 욕설도요. 아유 어떻게 조선 땅을 발전하자 그런 쌍스러운 욕입니까?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의 재미를 몽땅 날려버립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현빈은 뭐냐? 그냥 스티븐 시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쌈박질을 좀 잘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좀비가 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청나라에서 좀비한테 안 물리는 페로몬이라도 뿌리고 왔는지 Pheromones. Harvested from the Reaper's adrenal glands.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스티븐 시갈이라도 싸우다가 쌍코피가 터진 적이 있는데 현빈은 정말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좀비의 존재가 무서운 이유는 얘들이 정말 무대뽀인데다가 씹새끼야? 이 파란 네 살 아니야? 발가락 끝이라도 물리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빈은 갑옷조차 입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방어구도 없이 아유 이 대박 그냥. 혼자서 좀비들을 떡 썰듯이 썰어 제낍니다.
그리고 조금만 따져본다면 현빈의 포지션 자체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자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죽었죠. 왕 또한 좀비로 변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신하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왕족이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현빈밖에 없습니다. 얘가 여기서 죽으면 조선은 끝장이 나는 건데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영화 내적으로 보나 명이 없이는 왕은 죽었다. 외적으로 보나 현빈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알았어? 이런 먼치킨 캐릭터의 존재는 안 그래도 희미한 장르물의 재미를 완전히 밟아서 끝장을 내버립니다. I'm sorry. Was that your auntie? 그냥 현빈이 거기에 가면 모든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야기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터 모두 사실이다. 좀비가 등장하고 쉴 새 없이 칼질을 하고 뼈와 살이 튀며 생지랄 생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반쯤 가면 이 영화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되려 피곤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빈의 캐릭터, 그러니까 전형적인 돌아온 탕하인 이 캐릭터가 뭔가 좀 매력이 넘친다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나 하나 데리러 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왔냐? 살수들이냐? 아, 말을 말죠. 현빈의 캐릭터는 딱 이겁니다. 난리라 인기 최고인데 나는 몰라. 내가 인기가 많은지 모르는 선생님. 전형적인 중2병이죠. 어차피 세자 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데 환공하시면 세자가 되시겠지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 세자 아니라고 하고 니들 사람 한참 잘못 봤어. 난 세자가 될 생각도 없고 될 수도 없어. 아니 니들이 뭔데 세자를 하라 마라. 이거 순 역도들이구만. 아니 형 죽었으니까 세자 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니까? 뭐 어떡하게? 하기 싫다고 어명 쌩까게?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책봉서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 와중에 또 여자는 오지게 밝히고 낮에 보니 가인이로구나. 그렇다고 진짜 화끈하게 밝히는 것도 아니며 어떠냐? 내 너를 특별히 청나라로 데려가 주마. 조선에도 가인들은 바글바글 하잖아. 그지? 청나라 가인들. 뭐 한가인 송가인 난 둘 다 좋아. 막 나가는 것처럼 욕은 하는데 지라 예병. 씨발 그게 욕이야? 그게 욕이야? 역시 잘생긴 사람들은 욕을 못합니다. 잘났다 씨발. 에휴. 하긴 뭐 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왜 나타났어? 지랄이야. 아닌 척, 대군의 약주인 관심 없는 척. 약초는 무슨 지들 마음대로. 알았다. 내 궁에 가서 전학기 아래보마. 못된 척은 겁나 하는데 어차피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아마도 무슨 울버린 같은 배드에스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건 배드에스가 아니라 She behaved like an asshole. Asshole. 주인장! 그리고 이 내관은 주인장! 스타워즈 팬들이 자자 빙크스를 보면서 느꼈을 감정을 John Binks, Mr. Your humble servant.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가 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가는 행이라도 있어야지 뭐가 물어보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게 뭐 아무도 없어. 저 캐릭터 죽여버리고 싶다. 등장하는 모든 컷마다 엄청난 오바와 호들갑을 떨어대는데 대부분의 대사는 대단히 무의미한 감탄사들 뿐입니다. 이게 배우의 이미지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이 두 사람이 치는 개그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형님 주시시다. 경비마마 청으로 모시라고. 20분을 했는데도 끝이 안 나네. 그렇다면 화요일에 또 돌아옵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Lay your palm flat on that tabletop. What's it gonna be? May I lift the hands off the tabletop in order to remove my billfold?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s.